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 바로 코빗 리서치의 가상자산 커스터디의 미래 보고서인데요. 사실 커스터디 하면 그냥 디지털 금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천조 원의 기관 자금이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대한 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대한 자본의 때문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물길을 안전하게 틀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어떻게의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 핵심에 오늘 우리가 다룰 커스터디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기술, 보안을 넘어서 규제, 신뢰, 심지어는 금융의 미래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랑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커스터디 업체에 맡기는 것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요, 소유권 증명 방식에 있습니다. 소유권 증명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주식은 예탁결제원이라는 국가 공인기관 장부에 이 주식은 555의 것 이렇게 명확히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가 곧 제 돈이라는 걸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요. 맞아요. 법이 그 기록을 보호해 줍니다. 분실할 위험이 없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뭐랄까, 디지털 무기명 채권이나 디지털 금괴 같은 개념이에요. 장부에 누구 거라고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아요. 아, 대신에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즉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그냥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자료에도 인용됐는데 네 키가 있어야 네 비트코인이다. 네 키가 없다면 그건 네 비트코인이 아니다. 와, 잠깐만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직원 한 명의 실수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수조 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핵무기 발사 버튼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공포감이 커스터디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핵무기 발사 버튼 비류가 아주 적절해요. 혼자서는 절대 발사 못하도록 여러 장군이 각재 코드를 나눠 갖고 동시에 돌려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아, 이게 바로 MPC, 그러니까 다자간 연산 기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된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곳에 보관하고요. 거래에 서명할 때만 이 조각들이 수학적으로 잠시 합쳐졌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한 형태의 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네, 단 한순간도요. 그래서 키를 복사해서 훔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죠. 거기에 더해서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라고 해서 아예 외부 네트워크랑 완전히 차단된 전용 하드웨어에 키를 보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임원이 각자 승인해야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중서명, 멀티시그 같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사용합니다. 겹겹이 쌓아두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블록체인 거래는 한 번 기록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잖아요. 맞아요. 은행처럼 송금 취소가 안 되죠.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커스터디는 단순 보관을 넘어서 자산 통제에 대한 책임의 구조를 설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산을 지키는 구조를 설계한다. 와, 확실히 단순한 금고 이상의 의미네요. 시장이 커지면서 이 설계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대표적인 기업 세 곳, 코인베이스, 파이어블록스, 비트고를 비교했는데 이걸 보니까 시장 지형도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여긴 가장 전통적인 금융 모델에 가깝습니다. 다이렉트 커스터디, 즉 고객 자산을 직접 받아서 책임지고 보관해주는 수탁 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수탁은행. 네, 이들의 최대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뉴욕 금융감독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적격 수탁 기관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안 만들고 굳이 코인베이스에 자산을 맡기는 건가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저렴하지 않을까요? 좀 의외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기관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안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법적, 규제적 책임을 대신 져줄 파트너를 원합니다. 아하.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규제 당국에 우리는 정부가 인가한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에 맡겼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종의 보험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코인베이스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으로 바로 거래하고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벌고 대출까지 받는 모든 금융활동이 가능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아,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거네요. 네, 기관 고객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그냥 완벽하게 묶어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기술 회사를 넘어서 신뢰와 규제, 그 자체를 파는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에 가깝군요. 그렇다면 정반대의 접근법을 가진 기술 제공자, 파이어블록스는 어떤가요? 파이어블록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산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자산을 안 만진다고요? 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드립니다. 즉, 서비스형 지갑, 월릿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아, 기술 인프라만 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이 자산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MPC 같은 최첨단 보안 기술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럼 고객층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는 핀테크, 거래소, 웹3 기업들이 주 고객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블록스의 진짜 힘은 파이어블록스 네트워크에 있어요. 네트워크요? 네, 이미 2,400개가 넘는 기관 고객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덕분에 외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기관끼리 자산을 직접 거의 즉시 그리고 훨씬 안전하게 거래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와, 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이들의 핵심 해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신뢰의 은행 코인베이스와 기술의 무기고 파이어블록스. 그럼 그 중간에 있다는 비트고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건가요? 비트고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개척자입니다. 고객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다 주는 거죠. 필요하시면 저희가 규제에 맞춰서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수도 있고 적격 수탁, 원하시면 직접 키를 관리하시면서 저희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아, 선택권을 주는 거네요. 단기 트레이딩에 쓸 이더리움은 직접 관리하는 핫월렛에 두는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비트고가 요즘 대세인 MPC 대신에 다중서명, 멀티시그 기술을 고수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 대신 굳이 유선 전화를 쓰는 것처럼 들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비트고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MPC는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외부인이 거래 내역을 검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중서명은 누가, 언제, 어떻게 서명했는지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남아요. 아, 투명성이요? 네. 이런 온체인 투명성은 감사나 규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아, 최신 기술보다 검증 가능한 신뢰를 우선하는 전략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어떤 커스터디 업체를 선택하느냐는 각 기관의 정체성과 전략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트렌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커스터디가 더 이상 잠자는 금고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에요. 잠자는 금고가 아니다. 네, 맡겨둔 자산으로 스테이킹이나 랜딩 같은 디파이 활동에 바로 참여해서 이자를 벌어다주는 일종의 수익 센터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산을 꽁꽁 잠가두는 비용센터가 아니라 자산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발전소 같은 개념으로 바뀌는 거군요.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건데요. 맞습니다. 유효 자산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전소 아이디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어떤 문제죠? 만약 여러분의 자산, 즉 발전소의 원료가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이렇게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트렌드인 크로스체인 커스터디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러 체인에 흩어진 자산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겠어요. 네, 특히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술의 보안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브릿지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에 발생한 전체 디파이 해킹 피해액의 무려 64%가 바로 이 브릿지에서 터졌습니다. 64%요? 와, 그건 정말... 네, 2022년에 있었던 로닌 브릿지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죠.
무려 6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도난당했는데 결국 브릿지를 관리하던 소수 검증인의 키가 탈취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크로스체인 커스터디는 그냥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자, 그럼 블록체인끼리 연결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트렌드도 있겠죠? 정확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실물자산, RWA의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사모펀드, 지분 같은 현실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빌딩을 토큰화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간단해요. 하지만 그 토큰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도 그 빌딩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전 세계 모든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블록체인상의 소유권이랑 현실의 등기부등본을 오차없이 일치시켜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과제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마지막 트렌드는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트렌드는 바로 전통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침공입니다. 침공이요? 네. BNY 멜론, JP 모건, 시티그룹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더 이상 구경만 하지 않고 직접 선수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고객 네트워크,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단순히 커스터디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거래, 대출, 리서치까지 모든 걸 제공하는 원스톱 프라임 브로커리지 모델을 구축하면서 기존의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결국 이 산업을 처음부터 만들어 온 크립토 기업들이 자신들이 혁신하려 했던 바로 그 거대 금융 공룡들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게 된 셈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커스터디 전쟁의 승자는 단순히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아닐 겁니다. 제도권 금융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 준수 능력과 운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불안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압도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가상자산 세계의 전통 금융 수준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이죠. 오늘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쟁의 본질은 결국 신뢰의 아웃소싱 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과거에는 은행의 이름값이 신뢰의 전부였다면 미래에는 누가 가장 완벽한 기술과 규제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까지 결합해서 기관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군요. 최고의 요약입니다. 기술이 신뢰를 증명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신뢰가 기술의 가치를 보증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커스터디 인프라가 표준이 된다면 내 키가 있어야 내 자산이라는 가상자산 초기의 개인 주권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 대다수 사람들에게 셀프 커스터디는 너무 복잡하고 낡은 방식으로 여겨지게 되지는 않을까요?